올해에 진행된 봄철 전국 신발 전시회 2024를 비롯한 여러 전시회들에서 원산 구두 공장에서 생산한 매봉산 상표를 단 다종다양한 신발들은 맵시 있으면서도 질적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해서 전문가들과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주체 103 2014년 7월 25일 원산 구두 공장을 찾으시오. 신발 생산의 량과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나라의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마다들 공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오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를 그 준비 내리는 험한 지창길에 모셨던 그날의 그 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원산 구두공장에서 가볍고 질 좋은 구두를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 때 내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실을 어떻게 관철하고 있는가 알아보러 왔다고 하시면서 연력서계실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연력서계실에서 사적자료를 주의 깊게 보아주시던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 사적자료들만 보아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고와 심려를 바치시는가를 잘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공장이 틀어지고 나가야 할 가업과 방배의 일위까지 구체적으로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인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생산계획을 수행하였다고 만세를 부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인답지 못한 태도라고 일깨워 주시며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삼복철 무더위로 온몸을 땀으로 화락 적시시며 제야 직장에 들리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구두 경보원들을 일일이 보아주시다가 여성들이 즐겨 신는 싼따를 드시고 지금 세계적으로 싼따의 무게가 250, 이 공장에서도 무게를 그 이하로 낮출 때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군심을 끼쳐드린 죄책감에 머리를 들지 못하는 일꾼들에게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이 공장 구두 상표가 동명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높은 기계와 숭의를 상징해서 매봉산으로 하자고 몸소 구두 상표 이름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 널리 알려지고 친숙해진 매봉산 상표는 이처럼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 로고 속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경야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라는 수준과 요구에 따라서자면 공장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시면서 신발공업을 비롯한 경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원산 구두공장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용도의 작업을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께서도 이 공장을 중시한다고, 위대한 장군님이 용도적 당이답게 정신이 번쩍 들게 부려 장군님이 교시대로 경량화된 질 좋은 구두를 꼭 생산해야 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경리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유능한 설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역량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자재와 현대화된 설비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 줄 때 대한 운정 깊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은 5달 남짓한 기간에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을 멋쟁이 공장, 우리나라 신발 공장의 본보기 표준 공장으로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소비품의 질 제고를 경공업 혁명의 종자 기본 방향으로 정해준 당의 뜻을 받들고 공장에서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평가를 창조의 기준으로 삼고 신발의 편리성과 미약성, 견고성 보장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역사적인 당정연의 제8기 제14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형태와 신고를 비롯한 장비들을 부단히 갱신하면서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뚜렷한 목표들을 더 높이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단 공정에 컴퓨터가 실현된 재단기를 도입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새 제품 개발 사업을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이 요구 수준과 기여에 맞게 부단히 갱신하면서 질 좋고 맵시 있는 구두들을 더 많이 생산할 교류에 넘쳐 있습니다. 지금 원산 구두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일터에 새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용도 업적을 가슴에 새겨안고 지난 시기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인민들이 선호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위대한 전승의 명절에 저음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 동지, 최령해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이 24일 전쟁 노병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평양 시안의 전쟁 노병들을 찾은 국가 지도 간부들은 승리자의 긍지와 자부심 속에 전승절을 뜻깊게 맞이하는 노병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쟁 노병들이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데 뚜렷한 자옥을 새기고 오늘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시며 온갖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혁명적 우리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기 전에 피로써 조국을 지킨 은인, 후손들에게 애국적 삶의 본보기를 가르쳐준 참다운 스승인 전쟁 노병들의 건강을 위해 성심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지도 간부들은 노병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병들은 사회주의 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의 전부이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도잘 모시고 그이의 사상과 용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 줄 것을 지도 간부들에게 간곡히 당부했습니다. 국가 지도 간부들은 전승세대의 충성과 애국의 정신을 우리 혁명의 혈맥으로 꿋꿋이 이어가는 데서 자신들이 맡고 있는 숭고한 사명감을 더 깊이 자각하면서 성스러운 강국위협 실현에 혼신분투해 나갈 의지를 가다듬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만대의 길이 빛내자 위대한 승리의 치리치리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조국해방전쟁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사족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용활한 전략전술로 미제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타승하시고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인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바로 이 방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용하신 집무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무실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많은 전략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용도하셨습니다. 밖으로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초부셔야 했고 안으로는 미제의 고용간첩들과 반당 반인명 정파분자들의 음모책동을 고름마다 짚부셔버려야 하는 준엄한 전하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해치신 시련의 고비가 그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역사적 증거물로 남아있는 집무실 벽면의 기총탄 자리를 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준엄한 시련을 헤치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용도하셨는가를 깊이 절감했습니다. 1952년 8월 4일 대낮에 하늘을 뒤덮으며 날아든 미제 공중비독들은 수백 개의 폭탄을 퍼붓고 휘발유통까지 뿌리면서 여기 최고사령부 주변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시고 최고사령부 주변 구분대들의 대피를 지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불과 슬로미터도 대나마나한 것에 500kg짜리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폭탄은 천만 다행히도 불발이 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적의 기총탄이 우박지도 쏟아지고 폭탄이 옆에서 터지는 바로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을 비난의 승리로 조직용도하셨습니다. 정말 전쟁의 모든 중화를 한 몸에 지니시고 겹사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치시며 전쟁의 승리를 안아오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졸세의 애국자이시고 미인 중에 미인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제3계단 3차 작전 시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용도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 있는 소포혁명 사적지에도 수많은 참관자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소포혁명 사적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0년 12월 27일부터 1951년 1월 5일까지 계시면서 저반전쟁 승리를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저지용도하신 뜻깊은 곳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열흘간 여기에 계시면서 전쟁 승리를 위한 전략 정치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구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 용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 최고사령부 야전지휘소에 계시면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오는 데서 중요한 우위를 가지는 50여 건의 내각 결정과 최고사령관 명령들을 비준해 주시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용도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1년 새 신년사도 바로 여기서 하셨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비상한 열정이 넘쳐오르는 그 신년사의 구절구절은 그대로 싸우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더 굳게 안겨주었습니다. 이곳에 전시된 사적 자료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참관자들은 전쟁의 승리를 위한 탁월한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제시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다시금 깊이 새겨알았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천재적인 군사적 지략과 령군술, 무비의 탐욕과 배짱, 한없이 고미한 인민적 풍모를 감동 깊이 보여주는 사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강대성을 자랑하던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 수 있었음을 더욱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1950년대 가열처절한 포화 속에서 기적의 전승 신화를 안아온 조국방위자들의 견귤한 혁명 정신과 결사항전 정신을 수호의 변색도 없이 굳건히 이어나가려는 애국 요리와 의지가 지금 수백만 청년학생들의 가슴마다에서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자강도 청년학생들이 전쟁 러병들인 함명환 동지, 권금연 동지, 강록금 동지와의 상봉 모임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전쟁 러병들은 1950년대의 청년들이 위대한 우리 국가의 명예와 존엄을 지켜 어떻게 용감하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감회 깊이 추억하면서 가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간직하고 삶과 행복의 전부인 조국의 천토를 목숨 바쳐 사수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쟁 러병들은 모든 청년들이 우리 국가의 영원한 번영을 위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령들을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줄 것을 절절히 당부하면서 성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청년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조국방위자들이 불타는 거지와 승리한 거지마다에 휘날렸던 광화국 기막을 오늘은 우리 세세대 청년들이 느껴받았습니다. 전하의 형님들이 청춘도 생명도 소수없이 바쳐 지켜낸 이 성스러운 기발을 되도록 끝까지 지켜가는 데 우리의 청춘이 필요하며 세계의 창공 높이 휘날리도록 하는 데 우리의 청춘이 바쳐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함경북도 청년학생들은 전쟁 러병들인 리을복 동지, 최상길 동지, 민병득 동지와 상봉했습니다. 모임에서 전쟁 러병들은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원수에 대한 증오심을 안고 애절문 청춘 시절에 싸우는 전선으로 영약 달려나가 미제 침략자들과 판가리 결전을 벌이던 준엄한 나날들을 감회 깊이 추억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따뜻한 품 속에서 5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잊겠는가. 그래서 비록 나는 어리지만은 귀중한 내 조국을 위해서 다시 이 조국을 빼앗기지 말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서 고향을 꼭 지켜야겠다는 이 일념을 안고 전선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용사들이 조국의 존엄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웃음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에 바쳤습니까? 전승세대라는 이 말 속에 나이 분대장도 있고 전쟁 3년간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이 현명한 용도의 결과입니다. 내가 부탁하고 전쟁 노병들은 당과 소령, 자국과 인민을 위하여 전쟁 승리를 위하여 적 화점을 몸으로 막아 돌경로를 열고 육탄이 되어 적 땅크를 맞받아 나간 1950년대의 조국 방위자들처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강국의 전엄과 위엄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은 높이 받들어 모시고 투쟁하는 길에서 전이투사 불굴의 청년 전이가 되어주길 부탁합니다.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심을 받드는 길에서 애국 청년의 술대와 용명을 남김없이 펼치겠습니다. 청년 학생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둘이에 굳게 뭉쳐 혁명 선열들이 물려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꿋꿋이 이어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청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기계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공화국이 불멸의 영광과 명예를 안겨준 위대한 전승절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 나라 인민은 생사전망의 조국방위절에서 전설적인 승리의 기적들을 탄생시키고 영웅적인 투쟁 정신을 창조한 전승세대에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전하의 영웅들의 조국소 정신을 깊이 새겨 안고 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조국의 촌토를 목숨 바쳐 지켜 싸운 영웅 전사들의 위훈들 중에는 우리 조국의 하늘을 용감히 지켜 싸운 고사포병들의 위훈도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거사포병관입니다. 전쟁 첫 시기에 적들의 항공무력에 비해서 우리 반항공무력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에게 2개의 거사포련대밖에 없었다는 이 사실만 놓고도 잘 알 수 있습니다. 1950년 8월 28일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19거사포련대 4대대 10중대 하력진지를 4번째로 찾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이 12.7mm 거사기관총을 잡으시고 이 총으로는 우리 하력진지를 노리고 내리 꽂히는 적기를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아 얼리 사격해야 그 명중률을 높일 수 있다고 사격 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소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격 방법은 적기가 점점 내리 꽂히기 때문에 목표가 커지고 또 지나가는 적기와는 달리 전치량을 계산하지 않고 쉽게 쏴돌굴 수 있는 매우 우월한 사격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련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사격 방법대로 싸워서 수련님 다녀가신 지 이틀 후에는 5대를, 보름 후에는 10석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위험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고사포병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동 고사포병 활동, 호위 목표를 만들어 놓고 적기를 유인해서 잡는 방법을 비롯해서 우리식의 주체전법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쟁 3년 기간 2,872여 대의 적기를 격추하는 전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기가 1952년 7월 11일 평양시 대공방어 전투 당시 군이 제19거사포병연대 1대대 1중대 포상이었던 리길복 동지가 사용하던 신호기입니다. 그때 적들은 무려 428대의 적기로 1,392발의 폭탄과 1,534회의 기총서사를 퍼부으면서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불바다 속에서도 리길복 동지는 김일성 장군님이 계시고 당중앙위원회가 있는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을 목숨으로 지키자고 외치면서 손으로 상처를 움켜잡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신호기를 틀어쥐고 사격 구령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신호기에만도 무려 11발의 파편 자국이 있습니다. 이날 전투가 얼마나 가리했는가 하는 것은 이 사진을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우리 거사포병들의 위운을 소개하려고 이 진지로 찾아갔던 정군 기자는 군복이 온통 불에 타서 맨살이 드러나고 얼굴에 화상을 입은 그들의 모습을 차마 그대로 찍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한여름에도 불구하고
겨울 군복을 입혀 사진을 찍어 신문에 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국해방 전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군사 사상과 탁월한 군사 전략의 승리였으며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한 목숨 소슴없이 바쳐 싸운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인 조국 소정신이 안아온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 방경화를 보면서 전하의 용사들이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 정신을 다시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누구의 후손들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저는 이번 참관을 통해서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의 불구름이 또다시 밀려온다면 전하의 존시된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우리 공화국의 승리적 존재를 위한 오늘의 투쟁에서 더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제보로 빛을 버리고 있는 전승세대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을 영원한 계승의 혈맹으로 굳건히 이어갈 결의들을 다졌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대에서 대량 살육 만행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21일 가자지대 보건당국이 밝힌 데 의하면 이스라엘군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만도 약 25만 명의 팔레스티나인이 밀집되어 있는 누세이라트 피난민 수용소에 62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러해서 91명이 살해되고 251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인한 팔레스티나인 사망자 수는 3만 8,983명, 부상자 수는 8만 9,727명에 달했습니다. 최근 항공부문에서 비행기를 보다 친환경적으로 제작하기 위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기 비행기입니다. 이 전기 비행기에는 10개의 축전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9개는 전기 발동기의 동력을 보장하며 나머지 1개는 기타 전자 설비들에 필요한 전기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는 한 번 충전해서 90km를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은 탄화수소를 항공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태양빛 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공정과 이산화탄소 분해 공정을 갖춘 이 공장에서는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각각 분리해낸 수소와 탄소를 재결합해서 항공연료용 탄화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탄화수소는 순도가 높을 뿐 아니라 비행기 운행 시 유해가스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인 연료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생산에 이용되는 이산화탄소는 전부 대기 중에서 얻어내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완화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건설 부문에서 건축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실내 장식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마감 건재 생산이 장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식 벽토인데 기본 재료에 따라 세멘토 장식 벽토와 아크릴 장식 벽토로 나눕니다. 세멘토 장식 벽토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선 모래와 세멘토, 석회 등 여러 가지 원료들을 혼합해서 벽토의 기초 재료를 만듭니다. 혼합 공정에서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색감을 첨가한 다음 혼합물의 질량에 알맞는 배합 비율로 물을 첨가합니다. 이러한 세멘토 장식 벽토는 양생 기일이 28일 정도라고 합니다. 한편 아크릴 장식 벽토는 모래와 세멘토 대신 탄산 칼슘과 아크릴을 점결제로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재료들을 물과 혼합한 다음 색감을 설정해서 필요한 양만큼 섞으면 아크릴 장식 벽토 혼합물이 완성됩니다. 이 혼합물은 건물 외벽에 직접 바를 수 있는데 일반 칠감과 같이 마르는 시간이 빠르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장식 벽토는 완성된 살림집들이나 공공 건물들을 장식하는 데 이용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저수력을 이용한 전력 생산이 광범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수력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들에 비해서 날씨나 계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저수의 규칙적인 운동 에너지로부터 전력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전력망 관리에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점은 저수력 에너지 개발을 더욱 촉진시키고 있으며 그로부터 많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돼서 현실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온재식으로 건설된 이 저수력 발전소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밑에 설치된 타빈들의 날개가 바닷물 흐름에 의해서 회전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저수력 발전소에서는 해마다 600기가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현시기 전력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화석연료가 점점 고갈돼 가고 있는 조건에서 저수력 자원 개발은 앞으로 더욱 적극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와 자강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황해남도와 량강도의 일부 지역, 개풍에선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평안남도 북부,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선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특히 농업부문에선 물빼기 대책과 침수방지 대책을 세우고 비답성 능력을 높여주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였습니다. 오늘 밤이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평양시와 황해남북도, 강원도, 남포시, 개송시,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북부 지역에 있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중부 이남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에서 50 내지 100mm, 서해안과 중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2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월 말까지도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김화 지방으로서 33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나 오전 한때 개이고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개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송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 남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 서해 해상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북도 해상에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선 남동풍이, 함경북도 해상에선 북동풍이 불고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고 물결은 2m 정도까지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